음양에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만물을 차별했던 근원이 되며, 즉 생명의 조건이 바로 이 음양이더라. 이 음양을 잘 깨달으면 이 학문에 거의 반 이상을 알아대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 이 음양의 조화로부터, 이 음양의 조화가 밸런스 맞춰주는 학문도 바로 이 명리학입니다. 이름자에 이 사람이 이후에는 좀 화가 많아가지고 뜨거운 기향이 많으니까 이 사람의 사주에 좀 차갑고 시원한 걸 좀 보완해준다는 역할을 했어요. 이름자에 물수를 역할하는 것도 이 음양 이론에서의 조화를 맞춰주기 위한 거예요. 자평학이라 하면서, 자평학, 사주 주명학을 자평학이라 하기도 하죠, 쉽게. 물이란 것은 평평한 수평을 이루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평행을 맞추려는 그런 거다.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평행 맞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자적인 요소가 뭐냐? 그게 용신으로 하자. 그 말이거든. 그 말도 그래라.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 보면 땅하고 저쪽 땅하고 이게 세멘트 바를 때에 호수에다가 물땅 맞추죠. 거기에 위치가 평행하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자평에 평평한 그것도 그렇게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보면 음양에서 비롯되었다. 그럼 이 음양에서 이 음양도 결국은 음양의 속성 한번 보고 갑시다. 음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적 만물의 차별의 근원인 이로 인해서 또 오행도 나타나고 이 다 상대성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근과 권, 하늘과 땅의 대립과 통일되는 법칙이 우주 구성과 변화의 근본 원리이고 사주 분석의 기본 원리이다. 얼마나 세분하게 쪼개보느냐가 이 학문의 요체라는 거죠. 자, 맑고 가벼운 것은 양이 되고 기운을 말하죠. 그죠? 탁하고 무거운 기운은 음이 되었다. 이 음양이라는 것이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듯이 항상 상호 보완적인 이런 관계여서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 절대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성리학에서의 이기론의 어떤 성향하고도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불상리, 불상자.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태계선생과 우리 율곡선생에 들어가면 또 그런 성리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기론 빼야 그래서 그만하고. 이 태극을요, 태극을 우리가 흔히 동양에서 보는 글 중에 태극이란 글 말고도 뭘 많이 봅니까? 글자를. 도를 많이 보죠, 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영어에서 태극이라는 말도 쓰는데 도라는 용어도 우리가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기론, 리. 여기서 태극의 의미와 도의 의미와 리의 의미는 유사하다. 엄밀히 따져서는 다르지만 유사한 의미로 봐도 무방하겠다라고 보아집니다. 아시겠지요? 이 우주의 어떤 큰 어떤 진리, 우주의 본질을 한 단어로 굳이 표현해서 뭘 한다고요? 도라 하자. 이게 우주의 본질이라 도도. 노장사상에서의 도의 개념. 육아사상에서의 도의 개념은 조금은 인간사에 좀 더, 자연과 인간사에 좀 더 결부시켜서 한 이야기고, 노장사상의 도는 좀 더 확대된, 경이상학화된 도의 개념. 육아사상의 도와 노장사상의 도도 은밀히는 다릅니다. 그러나 계사전에서 나오고 육아사상들은 이 도라는 것보다도 태극이라는 어떤 개념을 행위사학과, 철학과, 인간사와 자연사, 그거니까 여기 여기도 포함할 수 있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기, 주희. 원래 이기라는 용어는 정호, 정의, 형제, 정호와 정의, 형제, 정주와 가면 그 사람들을 말하거든. 그 학에다가 주자 포함한 거거든요. 그때 이기로는 말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는 우리 오행을 갖다가 또 나눠봤을 때 하나하나의 기운들을 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다. 이 기는 기 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인데 그 법칙이 뭐고? 선행하는 법칙. 그게 리다. 여기까지 자꾸 이야기하면 막 복잡해지니까. 요래 유사한 거라고는 알고는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음양은 바로 생명의 조건. 남녀가 반드시
교집이 있을 때에 합할 때 자식이 태어나는 이치,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세상 사물은 이 음양과 오행을 떠난 것은 실질적으로 없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김밥이 와 맛있느냐? 오행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있다. 어떤 거는 고기를 굽을 때 소금을 치는 것과 그 매운탕 할 때 고춧가루 넣는 것, 서로 좋아 이러는 것도 음양이 좋아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다. 우리 삶 속에서도 묻어나오고 그렇다. 음과 양이 변하는 근원적인 실체, 이 음과 양이 변하는 이 실체는 결국은 뭐다? 태극이다. 그래서 서로 이 음양은 불가분의 관계며 반대편에 꼭 있다는 것. 그러면 양이라는 성향 속성을 가진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음이라는 속성을 가진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일 쉽게는 양은 남자에 반대되는 것은 여자, 태양에 반대되는 것은 달. 사실 빛을 받고 그늘지고 하는 그런 것도 되겠지. 그 다음에 능동적이다, 소극적이다. 음적인 사람들은. 양은 낮이다, 음은 밤이다. 밝다, 어둡다. 동적이다, 정적이다. 선악도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 생사도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줄 수 있다. 생자, 필미라, 반드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고, 옳은 게 있으면 내린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더라. 이것이 항상 이렇게 반대편에 하나의 다른 속성이 가지고 있는데 서로 관련되어 있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뒤에 계사전에 나온 말, 우주에서 삼라만상이 무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음과 양이라는 이질적인 두 기운이 지닌 바의 작용으로 인해서 모순과 대립이 나타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을 변화라고 한다. 그럼 해석해놓은 겁니다. 프로 해놓은 것. 여기에서 이 음양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음양도 그 음 자체에서도 상대적으로 뭡니까? 조금 더 강한 것과 약한 것, 양 중에서 더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 나누니까 어떻게 된다고 해? 네 가지가 나타난대. 이걸 갖다가 쉽게 가면 기호로서 어떻게 문자화할 수 없느냐? 문자화를 했죠. 중국에서는. 이 하나 기수핵, 기수핵, 길게 하는 기수. 이걸 갖다가 양으로 보자. 양. 그죠? 양. 요거는 음으로 보자. 우수핵. 이렇게. 이 하나의 각자의 하나를 효라고 하지. 효라고 한다. 그래서 이 양도 양 중에 강한 양이 있고, 양 중에서도 음의 속성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양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음도 아주 강한 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약간 좀 더 약한 음이 있더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요 밑에가 기준입니다. 여기 음이고 여기 양이고, 이걸 갖다 뭐라 하자? 우리는 양이라 하고, 음양이 바뀌어야 되니까 요거는 양. 이것을 노음, 노양 이렇게 돼버려. 소광조 선생은 또 강류로 해가지고 8개 나오는 걸 강류, 음양 강류로 해가지고 또 다르게 나옵니다. 강조 선생님은 그래서 요러한 요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딱 들어막는 게 네 가지 나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연적인 요소 중에. 그렇죠. 여름. 그렇죠. 양에 속하니까 봄. 요거는 가을. 요거는 겨울. 여기다가 가운데 토만 하나 딱 더하면 여름이니까 화, 봄이니까 목, 가운데 토 엮고, 그 다음에 가을이니까 금, 겨울이니까 수. 요로 해서 이게 오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역에는 오행의 말이 없습니다. 주역에는 오행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사상만 있지. 그러나 그 뒤에 오행이 이제 어디에서부터 홍범 구주에 오행이 나와 있고, 월령에 오행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취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음양 오행을 같이 묶어서 사용하죠. 원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 네 가지 어떤 기운으로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양이생, 사상, 이 사상이 되죠. 사상이더라. 그래서 이재만 선생님은 이런 거 사상의학에 응용해가지고 우리 혈액형도 따지보면 네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화떡금치에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하고는 체질적인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상에서 또 뭐가 나오더라고요? 사상생 8개가 나옵니다. 8개. 8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기서 하나씩 나누고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수로 안으로 들어가네. 여기서 일단 요렇게 먼저 그려놨습니다. 그려놨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잉 또잉 이렇게 있고, 요거는 또잉 요거는 이렇게 요번에 생긴 거에다가 음량을 위로 하나씩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서 요 사상에서 양과 음으로 나눠줬단 말이야. 요 두 개에다가 메뉴에다가 뭘 해준다고 해? 메뉴에다가 양, 요거는요 요 위에는 양, 메뉴에다가 양, 요거는 양, 요렇게 해서 자체적인 사상에서 음량을 나눠줘서 몇 가지 나옵니까? 8가지. 이것이 뭐라고요? 8배단 말입니다. 즉, 이 4가지 기운들이 서로가 이합집산해가지고 형성되어서 뭐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연 형상 8개가 나오더라. 그 자연 형상이 뭐냐? 일천근, 하늘이 생기고, 이태택, 연못이 생기고, 기본적인 자연 형상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화, 삼위화, 불, 사진래, 우래, 진짜 대진, 우래, 어선풍, 손개, 근개, 태개, 이게 징계 말입니다. 손개가 바람, 그죠? 육감수, 물, 칠간, 산, 팔곤, 땅. 요렇게 8가지의 기본적인 자연적인 요소가 저 태국에서부터 이렇게 생겨나더라. 요걸 갖다가 자연만이 뿐만이 아니고 인간도 여기 결부시켰죠. 그래서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 똑같은 거 2개 빼고 메뉴에 있으니까네. 메뉴에 밑에가 첫째입니다. 2개 빼고 메뉴니까 막내, 아들. 2개 빼고 여기 가운데 아들. 2개 빼고 여기 여자가 맨 밑에 있으니까네 맏딸, 장녀. 요게 장남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2개 빼면은 가운데 여자애가 음이 있으니까네 가운데 중녀, 딸, 가운데 딸. 요거 2개 빼고 메뉴에 딸이 있으니까네 첫째, 둘째, 셋째단 말입니다. 막내, 딸. 요거는 당연히 아버지. 오래되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보죠. 다시 한번 더. 자, 똑같은 거 2개를 빼버립시다. 여기서 요래 있으면 똑같은 거 2개 빼고 여기가 첫째라, 첫째. 밑에가
두 번째가 둘째, 세 번째가 셋째인데, 위치가 요게 두 개 빼고 다른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양인 것 같으면 아들, 음인 것 같으면 딸이라. 여기 두 개 빼고 나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남은 게? 아들은 아들인데 첫째, 둘째, 셋째 이 막내란 말이지. 막내 아들이란 말이야. 요거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거 두 개 빼니까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 해? 딸은 딸인데 몇 번째 있다? 둘째, 가운데 딸. 되지? 그렇죠. 요거는 빼고 나면 딸은 딸인데 셋째 딸. 음양없어. 그렇고 인간사까지도 표현했어. 이것이 똑같이 이와 같은 것이 이 양쪽에 한 개씩 다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 8가지 중에 1, 2, 3, 4, 5, 6, 7, 8로서 요렇게 연결시키고 요렇게 연결시키고 요렇게 연결시키고 요렇게 연결시키면 확률적으로 몇 개 나옵니까, 선생님? 60. 예, 수학생 몇 개 나옵니까? 딱 하면 8에 똑같이 8개 나와두고 8개 나와두니까 한 번씩 다 포함시켰어. 8의 제곱 88, 64. 그래서 여기다가 요런 모습에 1이 붙으면 요래 되겠지, 그지? 근이 처음부터. 얘가 쭉 다 해가지고 몇 가지 나온다고, 얘? 64가지. 64가지의 개를 교사나 이렇게 다 설명해놓은 그 책이 뭐라고 해요? 64가지 세워서 뛰는 걸 다 포함해서 개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인간사와 자연과 인간과 인간과 인간의 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풀이해놓은 책.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주역이라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63번째가 이게 양음 하나 둘 셋 넷 다여 제자리 있다 해서 이게 수화 기제고 수화가 다 제자리에 맞춰져 갔다 말이야. 여기서 끝나느냐? 아이들아 63번째가 이렇고 64번째가 바로 하수미제가 있는데 이 다시 하수미제는 뭐야?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시작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다시 시작한다. 뭐 여우가 마지막에 물을 건때 꼬리를 적시는 조심하고 뭐 이런 뭐 얘들이 설명도 해놔는 거. 이런 식으로 그 64가지 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게 바로 주역이다. 그래갖고 이제 오늘 일진을 자 봅니다. 동전을 가지고 해야 돼. 동전을 딱 던져가지고 무엇이 나왔다. 여기 뽑은 것 중에 위에는 화, 밑에는 못. 그럼 고개가 나오면 하의 사진 이거 삼이화지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밑에도 사실 올라가야 됩니다. 밑에는 못이니까 어떤 겁니까? 못, 연못, 저거. 예. 이런 식으로 양이 나오고 동전 던지는데 양 나오고 음 나오고 딱딱 그려놔놓고 고개를 갖다 펼쳐보고 이런 개가 나왔으니까 어떤 개다. 그럼 내가 오늘 일진이 어찌 될 것이며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서 이 개는 내하고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걸 판단해서 점치던 게 바로 이게 주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동해역호 384개의 어떤 그렇게 44, 16, 386개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 여러 가지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역이에요. 화지진 되죠. 화지진. 화지진 같은 경우는 지가 돼야 되네. 화지. 요래 되네, 요래. 아직 이렇게. 요래 되면 그때 마지막에 이 운이 그 강의를 하고 끝이 어찌 될 것이냐 내가 점을 한번 해보니까 화지진. 나아간 진짜 화지진. 저거 좋은 개입니다. 그렇게 되다. 무리의 바람 개사법 그 말이 누가 말하는 게 있죠. 그 말이 주역이 됐으니 그걸 요소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운이 이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다 동요요건 말이라고 막 설명하는 이런 것도 다른 어떤 술수에서 사용하면 되는 게 되시겠죠? 주역은 간단하게 64개에 대한 설명되어 있는 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날 일진 정칠 때나 이럴 때는 동정각을 해도 되고요. 원래는 옛날에 시기라 해가지고 시는 정치는 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거북이 점,
껍질에서 뭐 거기서 하는 거고 그런 거에서 뭐 어깨뼈 이런 거에서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음양 해가지고 하고 점치고. 점치는 책이 주역이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철학화시키고 나니까 어렵다 한 거예요. 이건 알고 그 다음에서 명리학하고 사주학, 명리학 사주학 나가죠. 이 사상에서 결국은 이 음양은 그대로 음양을 쓰는데 이 사상에서 가운데 뭐를 토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여름과 가을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연결다리 역할하는 것이 토다. 이 토의 기운을 하나만 더 이어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오행이라고요. 오행. 이것이 오행이다. 사상과 오행하고는 막 거의 유사하게 봐도 막 무방하지 싶습니다. 결국 이 오행에서 하늘에 있어서 오행의 음양이 있어서 몇 가지 나옵니까? 5 곱하기 10가지 나오죠. 기운들 10가지. 그게 뭡니까?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땅은 자, 축, 임, 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위에는 10개인데 곱하기 밑에는 12개라. 2개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지축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23.5도 이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늘어난 기 5, 6기 그 기운이 하나 더 생겨서 곱하기 6 곱하기 12개 지축이 구부러지는 것 때문에 지지는 1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은 지방 식간과 12지지는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식간 12지 따로 할 테니까요. 그것도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여기서 주역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하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양 이후에 발생된 개념의 사상 8개, 64개, 386호를 다룬 것은 주역. 오행, 식간, 12지, 명리학, 식간 다루는 것은 명리학, 간작. 사상, 오행, 혼합해서 하는 것은 한의학, 풍수. 풍수에서는 이 사상과 오행을 혼합해서 한다. 자, 이제 음양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 행. 5가지였던 길. 행은 to do, to act. 행하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다니는 5가지 그 기운들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죠. 오행이 뭐가 있더라고요? 목이 있고, 그죠? 목. 그 다음에 화, 토, 금, 봅시다. 이 오행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매일 보는 달력 1,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오행입니다. 음양, 오행. 음양, 오행이니까 1, 양, 월, 목화, 토, 금수 오행 들어갔죠. 달력. 그 다음에 수, 금, 지, 화, 목. 옛날에 별자리 오성 하는 그게 목화토 금수 그 수금지화 할 때 그겁니다.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태양은 항성. 그지? 이 행성이죠. 행성 주위에 있는 게 달이 위성이죠. 그죠? 항성, 행성, 위성.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그것도 옛날에 그 뒤에 걸 안 보이니까 망원경이 없었으니까 오성. 그거라. 그게 바로 저겁니다. 오행. 거울 간척에 따라. 또 어디다 활용되느냐? 이름 지을 때. 옛날에 돌림자. 우리 생활하는 데서 이게 많이 씁니다. 돌림자 할 때에 성이 요래 있다. 땡땡 쓴다면 양. 돌림자를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고
요 썼다가 요 썼다가 앞에 11대는 여기에, 12대는 여기에, 13대는 여기에, 14대는 여기에. 어떤 순서로 돌림자였느냐? 맨 앞에가 삼수변을 쓴 물수를 였다면 요 자식은 어때? 끄트머리에다가 뭘 였다고요? 나무목변을 였는다고 이러면. 요 자식은 그러니까 뭘 였겠습니까? 불화. 불화에 요거 준하는 것은 땡땡땡땡 요것도 불화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끄트머리에 뭘 연다고요? 그렇죠. 세금을 였겠죠. 세금 였고 뭐 뒤에 이름 자릅니다. 이걸 갖다가 이름을 쫙 정해놔요. 순서를. 이 순서 정해놓은 것이 가운데 옆에 또는 2년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거는 음량으로 하는 게 맞죠. 이 돌림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름에서. 근데 요새는 돌림이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똑같은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 제한되다 보니까 사주에 맞춰서 약한 요소의 기운을 땡겨서 또 이름 이어갖고 짓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애기 나오면 이름 지을 때 사주를 안 보고 짓는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사주의 기운에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몸이 있으면, 몸이라면 사주가 이 이름은 그 옷이란 말이죠. 옷.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겁니다. 성명하게 할 때. 여기도 썼고, 또, 동대문, 남대문 하는 거 있죠. 우리 조상들의 그 중앙부에, 큰 중앙부에 있는 그 문도 음양 오행의 이치에 맞춰서 지었습니다. 이 목을 갖다가 우리 오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인의 예지신이라 하죠. 그죠? 인의 예지신. 목은 인입니다. 인. 어질 인. 화는 예입니다. 예. 토는 신.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금은 의. 수는 지혜라면 지. 오상. 기본적으로 요 개념은 목은 어질다. 어짐을 뜻하고. 화는 예지를 뜻하고. 토는 신의를 뜻하고. 금은 의를 뜻하고. 수는 지혜를 뜻합니다. 지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의 기본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거 가지고 오행으로 봤을 때 어떤 요소냐 해가지고 그렇게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남대문을 뭐라 합니까? 예, 숭례문. 동서남북 써야 되네. 이 동. 이는 남. 이거는 어디겠습니까? 서방색에서 수가 북쪽. 이건 당연히 가운데. 남대문을 숭례문 한글 쓸게요. 예자군요, 숭례문. 요거 세로로 세웠어, 세로로. 간판, 현판을 세로로 딱 씌워놨어. 다른 건 옆으로 씌워놨는데. 와, 그렇다고, 예? 앞에 관악산이 화기에 그러니까 경복이 불이 잘 탄다 이 말이야. 불이 잘 나고 하니까 이 하기를 갖다 누르기 위해서 현판을 이렇게 세로로 세운 겁니다. 숭례문을. 그 다음에 동대문을 뭐라는데요? 흥인지문. 이거 다른 건 다 세자인데 왜 이게 내자냐? 갈지자를 내어서 물이 흘러가서 지대가 났거든요. 그 지대의 기운을 갖다 좀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한자를 더 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흥인지문. 그 다음에 돈이문은 어딜까요? 돈이문. 어느 문이겠습니까? 금이죠. 돈이문. 저는 깨정자 써가지고 숙정문. 북문은 항상 닫아놔요. 그러나 가문이 들고 할 때는 엉겨그는 거예요. 가문이 차고 물이 안 올 때는 그것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몇 년마다 그날은 가부들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 혼자 사는 분들, 이 사람들 서로 이렇게 와서 그런 게 있다 합니다. 무기 내준 하에 뭐 이런 게 있다. 그럴 때만 그렇게 합니다. 그럼 가운데에, 남았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행이면. 힌트. 여기 들어가겠죠? 서울에 사신 분들 같으면 딱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옮겨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옮겼다든가. 보신각. 보신각. 옛날 우리 선조들도 이 오행에 맞춰서
이렇게 탁 썼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 오행에 태초에 나온 순수를 선천수로서 나타낼 때에, 하도, 낙서할 때에, 이 오행의 순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라고 해? 네, 수입니다, 수. 생겨난 순수는 우리가 여기 실 때는 목화토 금수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그러게 보면 되는데 가운데 토가 있고, 왜 토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태어났을 할 때는 태역의 생수다. 그러니까 기운이 생기기 전에 맨 처음에 물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초입니까? 태초에 생화. 그 다음 불이다. 그 다음에 시가 생목. 소가 생금. 극이 생토. 기운이 생기기 전이고, 기운이 이제 생겼고, 형태가 있고, 성질이 있고, 형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 순수대로 이 오행이 사실은 생겨났다. 이것도 순수가 있더라. 내가 적어놨죠? 적어놓은 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순수가 있으니까 숫자가 있단 말입니다. 1, 2, 3, 4, 5. 이게 선천수라고 해요, 선천수. 구천수는 뭡니까? 6, 7, 8, 9, 10. 여기다 이제 천간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천간만. 우리가 말하는 상생, 상극에서의 상생은 이렇게 되죠. 목생화,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중간을 거친 토, 그죠? 다음에는 가을, 겨울, 다시 봄은 이 상생, 상극이고, 그 상수학적인 개념에서의 선선수가 나오게 된 계기는 요 오행의 순수대로가 나왔다. 요거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 요거 따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저거를 또 따로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요거는 몰아야 됩니다, 요거 태초, 태시, 태수, 태극을 몰아야 되는데, 수 다음에, 맨 처음에 수, 16수라더라. 화, 27, 장서는 것 같습니다. 16장서고, 27장서고 있죠. 그거예요. 목은, 다음에 목, 38, 다음에 금, 다음에 토라더라. 되겠습니까? 수화, 목, 금, 토는 선천 숫자 1, 2, 3, 4, 5가 나온 수 있어요. 순수고. 그러나 계절은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 화와 금은 서로 상극이거든요. 다른 거는 다 목이 화를 낳고 화가 금은 수를 낳고 수는 목을 낳는데, 유독 이 화는 갖다가 뭘 극한다고 해? 금을 극하는 거거든. 그래서 극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운데 토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서로 낳는다. 이게 오행의 상생도입니다. 오행의 상생, 서로 생한다. 서로 상생도. 우리가 목하면 우리 흔히 딱 떠오르는 물상은 뭡니까? 나무. 화하면 불, 토하면 흙, 금하면은
쇠. 수하면은 물. 외우기 쉬울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 요거는, 그런 쪽, 그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의 기온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거뜨면은, 가을 기온. 그러면, 가을 기온에는 뭐가 맺습니까? 열매 맺는다. 그죠? 가을 기온 열매 맺는다. 수축한다. 수축. 이렇게. 이 목과 화는 크게 따져서 요거를 갖다가 목과 금수를 음양으로 나눈다면은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이 되겠습니까? 이 목화가 양이 되고 크게 금수가 음인데 토는 중앙입니다. 중앙. 일단 선천수는 잊어 봅시다. 선천수는 나중에 집에서 숙여고 요거부터 다시 공부합니다. 요거부터 요거는 잊어먹고 요거부터 자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무가 거기에서 어떻게 싹이 돋아 올라오죠. 그의 모습이 뭐라고요? 나무를 연상시키면 된단 말이죠. 목 올라온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뭐가 핍니까? 꽃이 활짝 핀다. 거기 화란 말입니다. 발산의 극치란 말이죠. 극치. 목화는 오른다, 발산한다, 올라와서 발산한다는 개념이거든요. 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더 발산해버리면 폭발해버리겠죠. 그것도 더 이상 발산 못하게끔 잡아주는 역할이 뭐가 한단 말입니까? 뭐 한다고요? 토가, 꽃이, 목이랑 화라는 것은 오르는 성질이거든. 아시겠죠? 목화는 양의 기운은 오른다. 음의 기운은 내려간다. 가을, 겨울은 내려간다. 봄, 여름은 올라간다. 봄에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서 꽃이 활짝 피니까 이제 만발하는 것이 화의 그 설정기란 말입니다. 이 꽃이 더 이상 못 가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토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거 뭐 생깁니까? 열매가 가을에 곡식이 익는단 말이죠. 열매가 맺힌다. 수렴해서 그 응고가 되지, 열매가 되려면 딱딱해져야 되겠죠. 응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겨울 되면은 자기가 다시 씨앗을 뿌리가 낳기 위해서 씨앗을 꽂다가 또 감추고 다시 싹을 틔우고, 이 오행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화는 오르는 기운, 올라서 화는 발산하는 기운, 그 발산을 막는 것은 토의 기운. 그 토가 다시 가을 겨울에 가서는 가을에서는 열매 맺고 수렴하고 굽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다시 감추고 씨앗을 보존하고 다시 목에 태우고, 이것이 순환되면서 이렇게 돌아간다. 기운이 이렇게 다니다가, 그래서 돌아다니는 데서 행을 썼단 말이죠. 오행. 되겠죠? 자, 이제 3페이지 이어서 참고를 해봅시다. 이 달력은 농사의 기본이고, 사계의 기온의 차이가 이 농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아가지고, 토를 하나 이어가지고, 이제 오행의 어떤 개념들을 완성시켰다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목화, 토, 금수가 이렇게 나무요, 불이요, 땅이요, 쇠요, 물로 단순화시키지 말고, 전체적인 계절적인 어떤 주기로서 나타나는 문자로서, 기운으로서, 문자가 아니고 기운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사물 중에서 어떤 것들이 목에 해당될까, 화에 해당될까, 토에 해당될까, 금에 해당될까, 수에 해당될까를 물상을 갖다가 잘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지만이 내가 그 사람 사주를 봐줄 때에 그것을 잘 응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어떤 필요한데, 이 오행을 그걸 잘 접목시키면은 아주 우수한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응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제가 책에 나왔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하고, 오늘의 숙제는 그 주역 다 몰라셔도 됩니다. 이자 묵대 태극이 있더라, 음양이 있더라, 사상이 있더라, 팔계가 있더라 말고, 적어도 오늘의 오행에 있어서의 순서 저거하고
이 오행에 있어서의 선천 숫자, 요거만큼은 두 가지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 이 오행에 배속되는 어떤 성격들, 그걸 한번 쭉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깨내가 보시면 되는데, 숙제는 요거와 요 순서 반드시 알아놨죠. 그 다음에 테스트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3페이지 돌아와가지고, 계절과 주기로 나눈 문자가 사물 전체도 파악된 것이 바로 오행이고, 이 오행이란 말은 홍범이라는 그 원금 구주에 나타나 있는데, 자, 태초에 처음에는 수가, 두 번째는 화가, 세 번째는 목이, 네 번째는 금이, 다섯 번째는 토가 이렇게 생성났고, 수는 윤하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촉촉하게 이렇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수라는 개념은 스며들어서 내려간다, 촉촉하게. 그 다음에 화는 하왈 염상, 불이란 것은 뭐야? 불꽃처럼 이렇게 탁 타고 올라간다, 오른다, 그런 성향을 지닌다는 거죠. 목이란 것은 곱게 올라간 뒤에 나중에 가지가 이렇게 살 이렇게 꺾이죠. 올라와서 구부러지더라, 나무. 곱게 올라간 뒤에 이제 구부러지는 역할. 금의 역할은 종혁, 지 마음대로의 형태를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저렇게 변화를 시키더라, 금의 속성을. 토는 가색, 심고 수확하고, 심어서 수확하는 그런 거는 바로 어디서 하더라고요? 토에서 하더라. 이거는 홍범구지의 요 용어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목에는 나무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향이 있구나. 나중에 가보면은, 이 또 목이라는 습성은 또 이게 풍하고도, 이 사람들이 풍하고도 관련되거든요. 나중에 그 어느 유명한 어느 도사분, 대한민국에 들어보면 다 알만한 도사분이 2000년도 풍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용신이 을목입니다. 이 을목을 갖다가 대운 신금이 와가지고, 금이 와가지고, 극하니까 중풍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자기 명예, 자기 그걸 딱 써놨는데, 그걸 딱 풀어놨어요. 그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병할 때도 우리가 오장육부라 하죠. 오장육부. 네? 오장도 뭡니까? 다 목화토 금수, 신체의 일부분도 다 이 오행으로서 다 할 수 있더라. 오행이 거의 안 쓰이는 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태음이고 소음이고, 당신이 간이 흐하니까, 간이 실하니까, 이 실할 때는 강하니까 이 기운을 빼주는 역할, 화토로서 이렇게 빼주던가, 그걸에서 빼주던가, 그죠? 어떤 거는 그거를 하고, 어떤 거는 설기하고,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약주에서 어떤 성향이, 목이 강하면은, 빼준다 하면은, 설한다 하면은, 하와 토가 강한 그걸 갖다가 처방을 해준단 말입니다. 맞죠? 한인생 전문가 있으면 더 쉽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수가 약하면은, 보완해 주려면은, 금의 기운을 보완해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약 처방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다 요 오행하고도 관련이 되더라. 한의학에서는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행으로 인해 가지고 비도 생기고 날도 개이고 따뜻하고 춥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듯이 오행은 계절 순환에 있어서 일관성에서 이루어져 왔더라. 태역, 태초, 태시, 태소, 태극 그거 나와 있지, 그지? 선천수 나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천간을 붙여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간지할 때, 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천간 붙이는 거는 오늘로는 좀 빠른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남으면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도 낙서는 오행의 상생, 하도는 상생을 말하는 것이고, 낙서는 상극을 말하는 것인데, 요거는 도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 시간에 좀 했는데, 요거는 도표를 한번 복사를 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되겠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도표 보고 설명만 해드릴게요.
하도는 상생, 약서는 상극이다. 자, C까지 다 나와 있는 거, 1부터 C까지 다 나와 있는 거는 하도, 낙서는 9까지 돼가고 숫자 여기저기 세 가지, 여러 가로, 세로, 저 가운데 대각선 합하면 다 45 되게끔 돼가 있는 거야, 낙서는. 그냥 간방에서 갖고, 1이 여기 있으면은, 1요 있고, 6요 있고, 이제, 이렇게 딱 돌아가서 된다는 거. 그건 다음에 제가 그거, 시간 날 때 뭐 설명하도록, 혹시 안 나오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오행의 어떤 기의 작용. 자, 목은 봄의 춘생이고 새싹을 의미한다. 화는 만물을 자라게 하고 분산하려고 한다. 꽃이 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하장, 이제 만물이 다 물과 햇빛을 먹어가지고 확 자라는 거죠. 화가 확 강하게 확 올라간 다음에 그 가운데 뭐가 되겠습니까? 다소 크하게 된단 말이죠. 크하게. 그래서 확 올라가면은 딱 굴러들이는 게 반대 성향 들어오는데 이걸 도충이랍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도충. 그거는 뭐 몰라셔도 되고 지금은. 그 다음에 토는 만물의 형태를 조화 보정케 하고 더 이상 발산을 못하게끔 제지를 해주고 중화 작용을 하는 것이 토다. 금이라는 것은 딱 머리 떠오르는 게 뭘 떠오르려고 해? 열매. 만물을 굳게 한다. 추수. 성숙한 것이고 통일을 이루게 되고, 수에서는 만물을 낳고 씨앗. 겨울에는 씨앗을 감추죠. 동장, 감추장. 그 다음에 통일된 것을 완성을 이루게끔 하는 것이 수다. 이 목화토 금수의 기작용을 머리에 암기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 뭐 암기할 거 없이 이치를 생각하면 쉽게 외워지죠. 예. 따로 숙제 내주시면 잘 안 해오시더라고. 뭐. 그거 왔을 때 그때 해결해줘야 되지. 숙제 내줘갖고 뭐 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다만은. 자,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더라고. 그 다음에 오행의 성질. 자, 목이라는 것은 계속 지금 중복되는 겁니다. 완전히 막 암기하시라고요. 유연성과 성장의 어떤 성질. 오르는데 어떻게 오른다고? 빠르게 오릅니까? 천천히 오릅니까? 천천히 오른다.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저렇게 나무는 이렇게 굽습니다. 굽어. 그래서 나중에 다른 어떤 이름 배울 때에 나무는 살 가다가 톡 부러지고, 쇠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똑 부러지고. 그 이치라고 생각돼요. 쇠는 똑 부러지는데 나무는 저기서 똑 부러진다. 그 다음에 화는 발산해서 빠르게 오르는 성질. 화성은 폭발하는 성질. 토는 포용과 간직하고 온화한 성질을 조절을 해준다. 더 이상 니 너무 하다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너무 발산되면 폭발해버리니까 안 돼. 잡아주는 역할. 그 다음에 금은 만물을 갖다 굳게 하고, 그건 강하고 이런 찍는 성향. 그 다음에 아주 결단력이 있고 수렴하고 결실을 의미하는 거. 수는 이게 물 따라 이렇게 여러저러 피해 다니죠. 유동성이 있고 이렇게 윤화, 적셔준다. 촉촉하게 따뜻한 차가운 어떤 기질. 그 다음에 강하게 내려가더라도 강하게 내려가는 그런 성향. 그것이 수이다. 그래서 이 오행의 어떤 분류도로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걸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요 밑에 써서 함도 확인해 보십시다. 또 따로 하시라 하면 잘 아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한번 더 적어봅시다. 오행의 성향들을. 자, 뭐가 있습니까? 계절 나와 있고요. 방향 나와 있고, 오방. 그 다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봅시다. 색깔, 오기. 여기는 한글로 쓸게요. 한문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오기. 오기가 목은 뭡니까? 바람. 그 다음에 열. 화는 열. 토는 습. 그 다음에 금은 발을 그죠? 겨울은 찰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색.
색깔, 요 색깔도 반드시 알아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위에서 딱 도사님이 떡 보고 있는데, 오늘 무슨 날인데, 저 사람이 무슨 색깔을 입고 온다. 어느 제 사람이 무슨 색깔을 입고 여기 올 것이다. 그것도 예측을 합니다. 어느 수준 되면. 아, 오늘 무슨 색깔 입은 사람이 올 낀데, 어느 시간에 올 끼다. 그래가, 어떤 일로 올 끼다. 딱 이렇게. 색깔은 뭡니까? 목은 청. 그 다음에 화는 적. 붉은색. 톤은 황. 누른색, 노란색. 금은 백. 그 다음에 수는 흑. 흑이 흑이지. 흑. 그렇게 아니고. 나무니까, 나무가 푸르더라. 그지? 뿌리꽃이 붉은색이더라. 그 다음에, 톤은 땅은 노란색이더라. 맛있게 올라면은. 근데, 금이라는 것은 백색이라는 거에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물이 백색이 아니고, 금이 백색이고, 수가 흑색이라는 것. 그래서 북 하면 뭡니까? 현무. 북현무를 한다, 아닙니까? 이제, 현무. 그 다음에, 서쪽에는요, 서백호. 서백호 아닙니까? 그죠? 동에는 청령, 우백호. 그죠? 남주작, 불고주작. 그러죠. 그거 나오네. 그 뒤, 바로 그 뒤에 나오네. 청룡, 그 다음에 주작, 가운데는 개, 그 다음에 백호, 현무, 북현무. 다음에 위치로 갔을 때는 교회, 요거는 위치는 이거 좀 달리 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적지 않고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교회다, 화는 번화가다, 토는 중심가다, 금은 공장가다, 수는 물가다. 이것도 뭐 다른 분께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따로 하기도 하고, 지역론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다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상 아까 했죠. 인이예지신 했고, 오장 오부, 간, 심, 비, 폐, 신, 담, 소장, 삼초, 위, 대, 방, 심장, 비장, 폐, 신장이란 말이고, 소장, 대장, 방광이란 말입니다. 오장, 오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놔셔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주 보실 때 응용해가지고 많이 응용되는 것들입니다. 보기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외우시는데 머리에서 한번 쭉 생각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목은 생산, 추진, 기획, 화는 활동, 선전, 토는 화해, 노력하는 거고, 금은 지배, 수학, 지배하는 거, 수학, 수는 저장, 계획. 이것도 성격하고 할 때에 약간 응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식간, 희비지 할 때에 개별적인 요소의 성향들도 나오거든요. 그때 또 맞춰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오행의 어떤 참고 자료, 요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학술적인 측면에서 뽑아낸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아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그걸 가져오셔야 됩니다. 만세력, 상승상승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상승상 좀 짚고 넘어가고, 그 식간 10이지 하는데 가져와야 될 게 만세력을 준비하십시오. 만세력. 구체적인 만세력은 나중에 수업 다 끝나고 그 제가 책을 들고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주를 뽑아야 될 줄 알아. 뽑아야지 뭐 판단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뽑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전에 오늘 와서 암기해야 될 것이 요겁니다. 목, 화, 토, 금, 수에서 천간에 해당되는 게 갑, 을. 이 양이고 음이거든요. 화가 병, 정, 무, 기, 경, 신. 이는 한문으로 쓰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한문으로 쓰실 수 있게.
플러스 양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벌은 목에 해당되고, 병정은 화에, 무기는 토에, 정신은 금에, 인계는 수에.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일단 요 지지는 따로 하는데 순서를 요거만 외웁시다. 자, 축, 인, 한문으로까지 쓰실 수 있게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여기 11월, 12월, 이것도 인을 춘절부터 1, 2, 3, 4, 5, 6, 7, 8, 9월, 10월이란 말입니다. 월. 달로 봤을 때 요거. 자는 뭡니까? 동물로 쥐, 축은 소, 이는 범, 묘는 토끼, 지는 용, 진짜 좀 이상하노.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시는 원숭이, 잔나비,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 요거를 아까 그때 오행급을 하고 요거는 오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할 수 있도록, 앞 시간에 있는 거 간단하게 또 정리 한번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 중에 혹시 질문이나 또는 자기가 평소에 봤을 때 사주학이나 운명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궁금했던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